상시 기출문제 1회입니다. 원래 문제 푸는 순서는 1번, 3번, 4번 다음에 2번이었는데 함수 난이도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회차는 계산 작업을 먼저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121쪽이고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먼저 풀어봤습니다. 저장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제 두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할게요. 사용자 정의함수인데 사용자 정의함수는 우선 Alt F11이죠. Alt F11을 가면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사용자 정의함수랑 프로시저는 아직 안 배웠는데 지금 떠있는 저는 지금 이게 떠있거든요. 유저폼 근무평가 이게 프로시저에서 쓰는 거예요. 일단은 뭐 얘는 꺼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삽입 모듈을 할 거라서.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박스가 항상 하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줄을 쓸게요. 첫 번째 줄은 public function fn이고 출근 일수, 결근 일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셀렉트 케이스를 줬는데요. 셀렉트 케이스로 주는 거는 if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데 여기서 그냥 셀렉트 케이스인 거죠. 셀렉트 케이스 문은 일단 셀렉트 케이스를 쓰셔야 되고 셀렉트 케이스 뒤에는 원인을 쓴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사용자 정의함수에서 if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조건은 보통 A는 B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셀렉트 케이스는 원인이 필요하거든요. 원인은 보통 이 조건 A는 B에서 A에 해당하죠. A가 B랑 같냐가 조건이고 원인은 그냥 A인 거니까.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원인이 두 번째 삼각형에 나와 있죠. 출근일수 나누기 출근일수 플러스 결근일수가 1이면 그럼 여기까지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이면을 빼면 거기 전까지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 자리에다가 그 1 전까지 씁니다. 출근일수 나누기 괄호 열고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 이때 결근일수가 만약에 0이라면 이거 1이 되겠죠. 출근일수랑 출근일수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입니다. 여기 조건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셀렉트 케이스는 원인만 적어놓고 다음 줄에 조건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이 원인을 케이스로 적어놓은 다음에 다음 줄부터 케이스를 부르죠. 케이스가 1이다. 케이스가 1이면은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is는 저절로 붙는 거 어제 말씀드렸고요. 안 써도 됩니다. is는. 이렇게 되면 fn 비고는 연차 수당 지급이고요. 그러니까 결근을 한 번도 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0.85 미만도 있네요. 또 케이스하고 0.85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는 0.85, 85%인데 원래 제가 출제자면 여기다가 85%라고 적었을 것 같아요. 그걸 0.85로 바꾸는 거 아냐? 까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 줄로 내려가서 FN 비고 또 들어가고요. 얘는 연차 사용, 그 외는 케이스 else. FN 비고는 분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이제 탭키로 이렇게 밀어주면 좀 보기 좋은데 밴드 셀렉트까지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뭐 나와 있는 논리대로 하면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읽어보니까 조금 뭔가 논리가 빈약한 것 같긴 한데 답이 뭐 나오긴 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시한 대로 다 했고요.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좀 보고 좀 고민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0부터 1까지 있다고 할게요. 1이 100%니까 0부터 1까지 있다고 치면은 1인 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면은 연차수당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0.85가 있을 거 아니에요. 85%. 그러면 이때 0.85보다 작은 경우는 0부터 0.8 뭐 4까지라고 그냥 할게요. 원래 더 자세하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0.85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연차를 사용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 밖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밖은 0.85부터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황상 그 밖이 되겠죠. 뭐 이런 그림이네요. 뭐 순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림이고요. 어차피 몰라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입력하셨으면은 K3이죠. B고 여기다가 FM 씁니다. 지금 한 개만 뜨는 게 정상입니다. FMB고 탭하고 바로 FX 출근일수 D3 결근일수 E3 확인해 주시면 답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이 정도도 굉장히 무난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2% 풀어보시는 것도 연습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답은 구했는데 그다음에 if 버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영상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 경우의 수를 이거를 if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자, if는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 다 써야 된다. 출근일수 나누기 괄호 열고 출근일수 결근일수 이게 1이면 then 들어가고 FM B고는 연차 수당이고 else if 들어가겠죠. 답이 3개니까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름이 긴데 또 써야 된다는 것 자체 때문에 select case가 선호되는 겁니다. if문으로 하면 이렇게 답이 되거든요. 뭐 맞죠? 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조건 2개 깔아놓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으로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따로 복습할 때 뭐 보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4번, 5번입니다. 배열 수직.
이거 답 들어가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미 셀렉트 케이스로 해 놓은 상태로 답을 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if 문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이 fn 비고는 if 문으로 바뀐 상태가 돼야 되는데 답은 셀렉트 케이스가 반영된 상태예요. 최신화가 안 됐으니까. 그럼 이때 답을 최신화하려면 이때 맨 윗셀이 K3이잖아요. K3 가서 수식창 클릭하고 엔터만 치면 됩니다. 그럼 싹 바뀐 거예요. 근데 답이 똑같으니까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 긁어서 할 필요 없이 첫 칸만 하면 돼요. 알아서 쫙 바뀝니다. 답이 똑같아요. 다음은 4번, 5번 배열 수식 해보겠습니다. 이게 본 게임이죠 사실. 배열 수식을 제일 많이 어려워해요. 배열 수식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은 직급별 인원수를 계산해라. 영업소별 직급별 인원수. 일단 문구로 한번 보고 표도 한번 볼게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표 보고 문구 보고. 여기서는 영업소별 직급별 인원수 여기 있는데 일단 수 나오면 카운트죠. 카운트 또는 뭐 썸이 되겠네요. 개수 쪽으로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소 별, 직급 별 조건입니다. 둘 다 변수겠죠? 별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조건 2개 그리고 개수. 그러면 답은 썸 아니면 카운트겠죠. 네, 이제 아시겠지만 썸이겠죠. 그리고 문제를 카운트네. 카운트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카운트는 if랑 반드시 써야 된다고 알려드렸고, 그냥 카운트가 이번엔 나왔구나 정도입니다. 근데 처음 보는 함수가 있죠. find입니다. 그럼 얘를 먼저 해봐야겠네. find 찾다죠. C28에다가 find 함수만 한번 써볼게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괄호를 안 치면 여기서는 지정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에 대해서 찾는다. 해당 문자의 시작 위치를 찾아냅니다. 이게 서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 서치?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뭘 찾냐 했을 때 첫 번째 삼각형 보시면은 하이픈을 기준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하이픈을 찾아봅시다. 여기 영업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영어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파인 텍스트를 찾아봅니다. 우리는 하이픈을 찾으면 됩니다. 하이픈. 큰 따옴표 안에 하이픈 넣고 하이픈을 찾겠다. 어디서 찾을 거냐? 영업소에서 찾아야겠죠.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볼까. 영업소는 C3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서울 하이픈 사원에서 하이픈 찾기 이렇게 됩니다. 3 나왔죠. 상대적 위치가 나오네요. 서치랑 뭐 같은 것 같은데 우리 서치 한번 해봤었는데 서치도 한번 보여드리죠. 서치도 한번 써본 적 있잖아요. 커말 2급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차이가 뭐냐면 얘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함. find는 대소문자 구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는 둘 다 상관없죠. 왜냐면 대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서치도 그냥 한 김에 해보면 하이픈을 찾아주세요 하고 C3에서 그러면 똑같이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선 find나 서치나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걸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배열 수식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이렇게 뭐 답을 어떻게 찾지? C28에다가 일단 count if 들어가야겠죠.
카운트하고 안에 if. 이건 처음 보는 문제인데 하이픈이 3인데 그 앞부분은 영업소. 영업소는 무조건 이제 1번과 2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직급. 위치상으로 4번, 5번이 직급인데 일단 if 써놓고요. if 안에는 조건 콤마 1이 들어가겠죠. 카운트는 이 숫자가 1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썸과 통일성을 주기 위해 1로 할게요. 그 다음에 조건은 지금 두 개죠. 왼쪽이 직급별, 위쪽이 영업소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두 개로 AND를 묶어야 되니까 이 조건이라는 글자를 괄호 열고 닫고 에스터리스크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영업소별이고요. 두 번째는 직급별.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AND고 OO도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find를 어떻게 쓰지? 이때 각각 A는 B잖아요. 원래 조건이 A는 B. 그러면 이때 영업소가 이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서울이랑 같냐인데 일단 영업소별이니까 B쪽은 일단 확실한 건 C27이에요. 항상 B부터 알아 했죠. B는 그러니까 A는 B에서 B 부분이 항상 채워야 되는 표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C27을 잡았고 얘는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27에다가 달러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레프트가 있었으면 제일 좋았는데 여기서 C 열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다 모르겠는데. 답을 좀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한번 볼게요. 처음 보는 문제라서. 답이 있는 대로 일단 불러드릴게요. 처음 보는 유형이어가지고. 여기 같다가 아니라 1 이상으로 돼 있고요. 이게 find가 숫자로 나오니까 결과물 자체를 여기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있냐 없냐로 따지는구나. 있냐 없냐로. 일단 적어놓고 드릴게요. A는 B 꼴은 맞는데 여기서 는 B 있잖아요. 는 B 요게 1 이상으로 갑니다. 1 이상. 그럼 이게 왜 1 이상이 되어야 하냐면 find의 결과물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이픈을 찾았을 때는 하이픈 위치가 3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1 이상으로 한다는 소리는 내가 찾는 게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때 우리가 서울 팀장 여기에서 서울 하이픈 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이라고 적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서울의 위치가 1,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1 이상이냐라고 하면 맞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서울이 뒤에 있더라도 true가 될 겁니다. 1 이상이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뒷부분은 1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A 쪽이 find인데 여기서
C부터 가야 되는데 영업소별이니까 여기서는 C27로 잡고요. 얘는 여기에서 달러가 붙는 건 똑같아요. 27에서 하고 미딘 텍스트.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C 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절대 참고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 숫자 이게 생략도 가능한데 콤마 1로 돼 있습니다. 일단 뭐 답은 이렇게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 답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파인드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왁구는 이제 알았으니까 파인드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럼 이때 그 C3셀 가지고 서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인 텍스트는 서울이죠. 서울 그냥 글자로 쓸게요. 서울을 찾아보자. 리딩 텍스트 C3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면은 답이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서울이라는 글자를 찾겠다. 이 C3에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1번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답에는 콤마 1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답은 똑같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이면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첫 번째 건 생략 가능한데 여기는 네, 생략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서울은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사원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사원도 딱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사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원을 쓰면 4가 나오죠. 이유는 서, 울, 하이튼, 4니까 이렇게니까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1 이상이면 되고 사원은 4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 같은데 find 함수를 핵심으로 해서 배열 수식을 넣은 거네요. 네, find 함수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count if로 들어가고 조건 콤마 1 여기까지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괄호 열고 닫고 스트리트 열고 닫고 영업 소별 직급별 이렇게 갔는데 뭐 원래는 A는 B로 시작을 했지만요 항상 지금은 일단 영업 소별을 하면 서울 이게 보통 앞에 있었으니까 이게 1 이상으로 했었죠. 1 이상 그리고 이 왼쪽이 find였습니다. find는 결과물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업소가 서울부터 시작을 하니까 find 텍스트는 C27에 달러 넣고 콤마 넣고요. 서울을 지금 C10에서 찾아야 되니까 리딩 텍스트 C3부터 C24 절대 참조합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넣으면은 두 글자가 세트이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 이상이면 상관없고요. 그러면 얘 1 이상으로 하면은 그 서울이 뒤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4번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직급별도 마찬가지죠. 직급별도 A는 B가 원래 기본 꼴이나 얘도 아까 패턴을 이어받아서 이상으로 가겠죠. 4 이상. 뒤쪽에 뭐 직급은 네 번째 글자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A도 find가 되겠고 find가 4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find 텍스트는 4원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고 4원은 B28인데 아래로만 내려가니까 B에다가 달러를 줍니다. 여기다가 C 넣고 C3, C24 절대 참조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서울 사원 이 사람이 딱 첫 번째 조건에 부합을 하는데
뭐 해석을 해보면 서울과 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위치가 1로 나올 거고 사원은 위치가 4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둘 다 AND가 되기 때문에 1로 카운팅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유형도 있었네요. 옛날에 본 기억은 나는데 서치로 봤던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특이하게 문제 넣은 거죠. 우리가 일단 풀어갔던 유형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find의 결과물이 숫자라는 걸 이용해서 나온 거 잘 기억해주세요. 네, 특이한 문제였고요. 사실 요번 회차는 5번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4번에서 고생을 할 줄 몰랐네. 이런 문제가 있고 5번은 되게 클래식한 문제거든요. 5번은 그냥 전통 있는 문제예요. 4번도 뭐 한 번씩 나온 문제였지만 5번은 세 개 세트로 중립 표시하셔야 돼요. 인덱스 매치 맥스. 이건 거의 하나의 장르라고 봐도 돼요.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배열 수식이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이 맥스가 썸이랑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썸으로 연습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합계나 개수 구할 때는 썸으로 혼자 풀어도 되고 여기에 if를 넣어서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썸이랑 맥스가 같은 급이라면 맥스도 맥스 if로 풀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그 바리에이션이 좀 많아요. 변주되는 게. 그러면 인덱스, 매치, 맥스, if는 어때요? 나올 수 있죠. 썸 대신에 썸 if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맥스가 1등 구하는 건데 다른 것도 1등 구할 수 있는 거 있죠. 기억나세요? 라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1등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라지가 나올 수도 있겠네. 맥스 대신에 라지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라지도 썸이랑 같은 급 아닌가요? 라지 if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응용이 되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긴 한데 여기서 응용이 막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기가 참 좋다. 근데 어차피 기본형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인덱스 매치맥스를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에서 파생시키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몇 개 해볼 건데 이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빈도수는 낮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인덱스 매치맥스는 잘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좀 구조가 복잡해요.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맥스 따로예요. 그러니까 맥스 자체가 배열 수식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맥스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I 28 여기서 맥스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맥스 하나 쓰고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 1차, 2차, 3차 평가가 각각의 영업소별 최대 점수인데요. 영업소별 최대 점수. 이게 맥스예요, 지금. 그러면 딱 보면은 영업소별 조건이고 최대 이건 맥스죠. 끝. 조건 한 개, 값 한 개. 값이니까 얘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일단 이걸 풀 수 있어야 돼, 맥스로. 그리고 인덱스 매치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맥스 해볼게요. 그럼 얘는 if가 없죠. if가 없으면 괄호 하나 만들어야 돼. 조건. 곱하기 값.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은 A는 B, A는 B. 그러니까 이게 문제마다 다른 게 아까 그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 둘을 아예 따로 떼놨잖아요. 왜냐면 find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표 4번은 find 안 줬잖아요. 근데 서울 사원 쪼개버리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붙여놔 버렸죠. 문제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같다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이때 B는 그냥 H28. 그리고 이것도 방향이 두 방향이니까 일단 내려가는 방향으로 봐야 되죠. H에다가 달러를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서울 사원을 찾을 수 있는 배열은 C열이겠죠. 그래서 A 부분에다가 C3부터 C24까지 넣고 절대 참조합니다. 네, 뭐 다 조건이 한 개고 되게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값은 자, 여기서 위쪽에 1차, 2차, 3차 평가가 있는데 요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표 아까 문제 4번은 이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얘가 둘 다 조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일단 얘는 조건이 맞는데 얘는 조건 같아 보이시나요? 얘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인데 역으로 추적하면 돼요. 조건이 되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팀이잖아요. 사원 대리 과장 팀장. 그러니까 얘네를 묶어가지고 얘네가 한 배열 안에 들어 있으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열에 얘네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서울, 인천, 대전. 얘네도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죠. 그럼 얘도 조건인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 조건인 거니까 역으로 추적하면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서울사원 C열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조건 맞아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냐면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잖아요. 얘가 한 배열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개가 한 배열에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도 없지. 그럼 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건은 배열에서 찾으니까요. 그럼 얘는 보니까 여기 있는데 얘는 한 배열이 아니잖아요. 그럼 조건이 아니면 값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한번 해봤잖아요. 1차 평가 잡고 옆으로 가면 이동하게 해라. 그러면 막대기를 이렇게 꽂기로 했었죠.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값은 지금 첫 번째 자리가 1차 평가니까 값에도 배열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1차 평가를 잡아줘야죠. 조건이 아니니까. 값이니까. 그리고 방향도 중요하죠. 얘는 숫자에다가 막대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3에다가 달러, 24에다 달러. 자, 이거는 근데 F4를 연타하셔도 돼요. F4를 이렇게 블록 잡고 연타하면 조합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서 숫자 앞에만 달러가 나올 때까지 누르셔도 되고, 저는 그냥 쓰는 걸 선호해서 이렇게 하면 맥스가 나옵니다. 자, 한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거는 말 그대로 영업소별 1차 최대, 2차 최대, 3차 최대죠. 그러면 몇 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끝이면 안 되는데? 이게 답인가요? 보통 이름 물어보거나 그러는데? 아니 문제가 1, 2, 3차를 찾아서 점수는 맥스로 끝내잖아요. 보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최고 점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상하네. 답이 최대 점수예요? 네. 아니 그럼 이걸로 끝이잖아요. 맥스로 구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이름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름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인덱스 매치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사원의 1차 평가 이거 한 번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사원 1차 평가 제일 높은 애가 100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단 서울사원만 해야겠죠. 서울사원 이게 지가 알아서 뽑아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거 할 일은 없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3명밖에 안 보이니까 3명으로 해볼게요. 서울사원이 지금 이 화면에서 3명 있거든요. 더 많아도 그냥 3명 있다 치고 여기서 제일 높은 점수는 지금 170, 50 중에 맥스가 걸린 거죠. 그래서 100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포인트는 일단 결과적으로 100점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그 범위를 걸면요. 이때 서울사원 100점이 얘가 1번이고 여기 밑에 있는 70점 있죠. 얘가 2번이고 75점이 3번이 됩니다. 맞죠? 범위 자체가 서울사원이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이름으로 바꿔보자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답이 장경원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입장에서도 점수는 그냥 찾을 수 있는데 걔가 누구야 이래버리면 그럼 또 표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장경원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덱스 매치 배운 적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덱스로 이름을 찾는다라고 하면 성명 쪽을 인덱스로 잡아야 될 겁니다. 맞죠? 여기 인덱스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목표물이 장경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1입니다. 행위. 이름이 첫 번째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장경원이 1등인데 아까 그 두 번째 최성호 이 사람이 1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적 위치가 2잖아요. 아까 여기 70점이 2였거든. 왜냐면 조건이 서울사원이었으니까. 근데 인덱스는 이 중에 이름이 누구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 다 잡아야 되죠. 근데 여기다 인덱스를 걸고 지금 최성호가 아까 서울사원 중에선 2번이었잖아요. 근데 이 2번을 여기다 갖다 넣잖아요. 김민수 돼버리죠. 아까 서울사원은 3명밖에 없었으니까 1, 2, 3이 끝이에요. 순서, 번호가. 근데 우리는 이름을 구할 거고 이름이 누가 그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는 답이 1, 2, 3이었고 지금 이름으로 잡는 인덱스는 엄청 길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이름 같겠지만 이부터는 달라질 수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성명은 범위가 빨간색입니다.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했던 서울사원의 범위는 3명밖에 없어요. 지금 화면에는. 그리고 1차 평가니까 서울사원 점수 하나, 둘, 셋. 그럼 상황 바꿔서 이 중에 세 번째 사람이 1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번호가 1, 2, 3이죠? 상대적 위치가. 그러면 우리는 3번이 1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얘가 100점이라 치면은 얘가 70점이라 하고. 그러면 서울사원 중에서는 세 번째예요. 3. 상대적 위치가. 근데 이걸 인덱스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서원이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범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니까요. 일단 이 다르다는 게 중요해요. 다르다는 건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한 문제를 못 풀거든요. 왜냐면 이걸 이해시켜드리는 이유가 이제 외울 거라서 그래요. 한번 납득을 해야 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 아까 그거 했잖아요. 똑같은 거 봤죠? 하고 외우세요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진짜 답을 찾을 건데요. 구조만 살짝 알려드리고 좀 쉬고 하겠습니다. 그냥 답을 다 지우고 I28로 가볼게요. I28로 가서 인덱스부터 잡습니다. 인덱스부터.
자, 인덱스에서 이름을 찾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인덱스에서 이름이 결과물이어야 되니까 B3부터 P24가 범위가 되어야겠죠.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절대 참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행번호, 열번호인데 이제 이 구조를 보시면은 열은 한 개입니다. 그럼 열은 안 적어도 돼요. 보시면 컬럼 넘버는 생략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면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적을 거고요. 행은 뭐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행이 무슨 역할을 하냐, 매치겠죠. 네, 범위가 네, 콤마하고 매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름 범위 잡고 매치 콤마 1이거든요. 매치 콤마 왜 열은 무조건 1이니까. 근데 괜히 군더더기 있으면 복잡하니까 열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1인데. 자, 그럼 이제 매치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매치는 들어가 봤는데 인수가 3개죠. 자, 이제 이 구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인수가 3개면 콤마가 2개 필요하죠. 콤마를 2개 찍을 겁니다. 미리 자리를 맞춰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인수가 3개니까 콤마 2개 찍어놓자. 그리고 이 매치의 루컵 밸류 있죠? 이게 100점이어야 돼요. 맞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100점으로 뭐 처음에 누구였지? 장경원인가? 그 사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100점은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이 루컵 밸류가 맥스예요. 맞죠? 맥스에서 100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난 그 100점으로 이름 찾겠다고. 그러면 매치의 첫 번째 거는 맥스가 되는 게 공식인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싶게요.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맥스를 우리가 아까 먼저 해봤잖아요. 따로. 영업소별 최대 점수였죠. 조건 1개 값. 그러면 괄호 하나 들어가고 곱하기 값이잖아요. 조건 곱하기 값. 그러니까 맥스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는 이 구조를 따라온 건데 맥스는 아까 따라온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매치에다 맥스를 그냥 꽂아 넣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걸. 자, 그리고 조건은 A는 B였죠? 차분하게 해야 돼요. A는 B. B는 H28이었고요. 얘는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H에다가 달러 놓고. 그럼 이 서울 사원을 찾을 수 있는 범위는 C. C3, C24에도 절대 참조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은 1차잖아요. 자, 1차는 아까 값인 거 확인했죠. 조건 아니니까. 여기서 얘는 절대 참조가 아니죠. 좌우로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에만 달러가 붙게끔 했단 말이죠. 여기서 아까 설명해드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요게 풀로 작용을 하지만 서울 사원 거는 지금 잘려서 들어가는 거죠. 서울 사원 하나, 둘, 셋. 여기서 1, 2, 3. 그래서 인덱스 범위를 그대로 생으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맥스의 결과물이 100점이란 건 알겠는데 그 상대적 위치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치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안에 숫자가 1, 2, 3, 4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매치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범위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3을 잡았어. 나 3 알거든. 3이 여기서 몇 번째 있어? 하면 3인 거죠. 3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3이 100이고 그럼 이 100을 어디서 찾을 거냐 하면 1차 평가가 되는 건데 이때 이 평가가 서울사원 것만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사원 것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까 그 범위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했으니까 요 뒤에 범위가 들어가잖아요. 루커버레이. 이게 맥스의 범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맥스의 범위. 그러니까 범위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맥스의 범위가 뭐냐면 맥스 괄호 안에 이렇게 함수를 쓰잖아요. 인수를 쭉 쓰잖아요. 그다음에 맥스의 범위니까 맥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스 괄호 열고 닫고는 맥스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맥스의 범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스 괄호 안쪽만 그걸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맥스 두 번째 괄호부터 24까지예요. 이게 맥스의 범위 아닌가요? 왜냐면 맥스랑 괄호 열고 닫고는 맥스 그 자체니까 맥스의 범위를 매치가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 네, 뭐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면 되겠지. 똑같으니까. 복사를 하고 콤마 미리 찍어놨죠.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세요. 컨트롤 V. 똑같으니까 그냥 복사하면 되고요. 자, 붙여넣기 하고 나서 콤마 뒤에 매치 타입 하나 더 있죠. 요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범위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일치. 콤마를 지웠다 다시 쓰면 설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콤마는 그냥 자리만 맞춰놨던 애니까 지웠다 다시 쓰면 정확히 일치 뜨죠. 그러니까 요렇게 배열 수식에서 인덱스 매치 맥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정확히 일치입니다. 매치 쪽은 범위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탭 키를 누르시면 끝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된 다음에는 장경원 나오죠. 그 100점의 주인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제가 이거여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점수 최고 점수 구하는 건 맥스로도 끝나거든요. 일단 뭐 답은 이렇고요. 한번 해봤는데 쉬고 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4번 다 해야 되니까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